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이오 테크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HBM들이 거의 3개월 4개월 가까이 쉬었죠. 쉬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딱 띄는 종목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하고 다음에 할 테크잉, 이 두 종목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1번 타자로 이오 테크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 종목의 반등은 어디까지이고 목표 가격은 우리가 또 얼마나 세워야 될 것인가? 제 눈에 걸리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Follow the 이오 테크닉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면 2.2조, 네, 2조 2656억까지 올라왔는데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만 3,900원. 저는 목표 가격 일단은 20만원 잡았습니다. 20만원 잡고 관성에 의해서 22만원까지도 충분히 간다. 그래서 사면은 22만원이다. 큰 거래량도 나왔죠. 거래량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가들은 그냥 대놓고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도 대놓고 사고 있고, 이런 종목이 흔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오 테크닉스에 대한 양대 산맥의 매수세가 아주 무섭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사줘야죠. 눈 감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레이저를 가지고 커팅, 마크로, 어닐링, 디스플레이 장비, 기타, 드릴러, 마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드릴러, 뚫고, 마커, 뭐 이런 어닐링, 커팅, 이런 쪽에 레이저를 가지고 뭔가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반도체, PCB,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의 주요 생산 장비를 제조하며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이다. 현재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로는 레이저 마커, 레이저 커터가 주요 산업 아이템이고, 동 사업에서 축적한 레이저 제어 기술을 통해서 노화를 응용한 다양한 장비들이 새로 개발되어 정보통신, IT, PCB 산업에 적극 공급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 뭔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레이저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PCB,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뭐 분야가 넓혀지고 확장되고 있는 거고, 또한 실력과 퀄리티가 좋으면서 시장에서 예쁨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사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제품별로 마커, 이렇게 반도체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새기는 걸 마커라고 그랬죠. 네, 드릴러 21점 뚫는 거, 기타 18.2, 디스플레이 장비에 14.8, 어닐링 장비가 11.4, 마크로라는데 이걸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마크로라고 읽어서 4.1%, 커팅이 2.4, 이렇게 매출액이 2023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업체, 다양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쓰임새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최소한 매출액이 1, 2, 3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 하는 장비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공부를 하나만 하죠. 이것은 뭐 수박 거달기이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문드러지고 그러는데, 정확히 각 제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되죠. 어닐링 장비, 어닐링이란 뭐냐? 이온을 주입 이후에 웨이퍼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공정이다. 미세화 심화로 기존 웨이퍼 표면의 열 처리 방식인 RTA나 RTP 방식의 한계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가 확대 중에 있다. 2013년 개발 이후 고객사의 납품을 시작했다. 20년에 본격화되고 있고, 최근 HBM 수요 확대에 따라서 동사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다. D램 중심이며 1Z 나노, 10나노 이하의 아주 미세한 퀄리티 있는 공정의 어널링 장비로 사용되어 있다. 자, 어널링 장비라는 것은 뭔가를 다 하면은 이 미세 표면에, 웨이퍼 표면에 결함이 생기는 거죠. 왜 결함이 생기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로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증착이 되면서 생기는 그 결함들을 깎아주고 평탄화시키는. 왜 그러냐면 층층 이제 8층 8개를 쌓아야 되는 거죠. 8개의 HBM을 쌓는 건데, 그
표면들을 잘 다듬어주고 뭔가 문제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다음은 마커란 뭐냐? 반도체 제조사명 표시 등 마킹 장비. 기존 동사의 주력 장비로 글로벌 점유율이 70% 수준까지 있다.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면서 레이저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나간 거죠. 칩넷 확대에 따른 패키징 내 마킹 수요 확대, 향후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되었다. 이 칩넷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헛한 거죠. 옛날에 반도체 안에 하나에는 뭐 여기는 D램이고 여기는 뭐 B메모리고 GPU고 CPU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의 칩 안에 CPU, GPU, MPU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네. 이걸 칩넷이라고 하는데 칩넷이 촘촘하게 돼 있는데 이 칩넷 합계에 따라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이 패키징 칩 수요에 마킹이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마커다. 커팅은 뭔가 자르는 거죠. 웨이퍼를 다이 상태로 커팅하는 이 동그란 웨이퍼 안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를 다이싱하는 거, 자르는 것을 다이싱이라 한다. 향후 메모리형 레이저 스텔스 다이빙 장비와 비메모리형 레이저 그루빙 장비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뒤에서 그루빙 장비하고 다이싱,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뭔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고객 사양 테스트 완료,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 기존 블레이드 커팅 방식에서 레이저 커팅 방식으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뭔가 레이저로 커팅을 하는 것은 미세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점유 이르기 일본의 디스코사인데 국산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디스코사에 대한 것들을 모르면 또 안 되죠. 뭔가를 커팅하는 것은 디스코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거기에 도전장을 낸다. 즉 HBM을 만들면 웨이퍼를 8개를 쏴야 되는데 이 8개를 쐈는데 깎고 붙이고 매끄럽게 하고 아주 종이 조각을 8개를 붙이는 그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레이저 장비 중에서 동사 역할이 크다. 다음에 PCB 드릴러. PCB라는 뭔가 기판에 뭔가 구멍을 뚫어야 될 일이 있겠죠. CO2 레이저 드릴러가 있고 UV 레이저 드릴러 있고 두 개가 있는데 CO2 레이저 드릴러는 일본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FC BGA 기판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겠다. 동사 점유율은 5% 수준밖에 안 다. 그렇다면 향후에 성장성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 규모는 1조 원 수준이다. 일본 애들이 다 잡고 있는 거죠. UV 레이저 드릴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여기서 20%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CO2 대비 작은 홀 드릴에 사용되는 게 UV 레이저 드릴러. 훨씬 더 미세한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한 장비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 규모는 2천억 수준이다. 이게 이제 늘어나겠죠. 디스플레이는 뭐가 사용되냐?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 PI 글래스 컷 장비, UV 레이저 어넬링 장비 이런데 디스플레이 장비가 이러한 공정이 사용이 되고 있다. 2차 전지에도 사용이 되어 있고 매크로라는 것도 사용되는데 노칭하고 커팅하고 본딩용 장비에 2차 전지 본딩과 커팅, 노칭 장비 이런 데 사용되는 것도 관련된 그러한 기기를 장비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박 커달식으로 일단 보고 뒤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도 이제 이미 시대가 지났죠. 이제 이 HBM을 만드는데, 이 전체 HBM을 만드는데, 이 반도체를 8단 쌓는 거하고, D램을 쌓는 거하고, 실리콘 인터포저에 패키지 기판을 붙인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오 테크닉스가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그루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BM, 그루빙, 스텔스 다이싱, 이 세 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그루빙이라는 뭐냐, 그루빙 장비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 그 도로에 얇은 홈들이 이렇게 파여 있죠? 네, 홈을 형성하는 거다. 아래 도로 사저처럼 타이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로에 홈을 그린 것을 그루빙이라는데 반도체 이 웨이퍼에도 이런 그루빙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그루빙은 반도체 웨이퍼 기판에 홈을 파는 거다. 레이저를 조사하여 홈을 판이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되는 것이다. 홈을 왜 파느냐? 우리 아래 달고나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미리 홈을 파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이후에 자르는데 굉장히 쉽게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데 미리 그루빙을 해주면 쉽게 다이싱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그루빙 장비이다. 다음에는 스텔스 다이싱은 뭐냐? 이렇게 원형 기판에 원형 웨이퍼에 사각형인 이렇게 다이가 이렇게
많이 있네. 이걸 잘라줘야 되는 거죠. 스텔스란 용어는 우리가 익숙하죠. 숨겨져 있다. 스텔스기, 전투기 스텔스기는 숨겨져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비행기를 의미하는데, 스텔스를 말하는 살며시 몰래 한다는 것을 말하죠. 스텔시 다이싱으로 자른다는 것은 다이싱 작업을 몰래 한다는 것이다. 몰래 한다는 것은 흠이 안 나고 표시가 안 나게 한다는 거죠. 반도체 다이싱은 웨이퍼의 반도체 패턴을 적측한 후 개별 칩으로 잘라내는 공정을 말한다. 자세한 SK 하이닉스의 글을 보는데, 보면 일반 다이싱하고 스텔스 다이싱은 뭐냐, 반도체 칩을 레이저로 자르면 레이저 다이싱인데, 기존의 커터 칼로 자르듯이 레이저 빔을 조사해서 웨이퍼를 잘라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술인 스텔스 다이싱은 레이저 빔을 웨이퍼 내부에 조사하여 쌓아가지고 내부에 크랙을 미리 만듭니다. 그리고 후면에 부착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건 이제 공업용 테이프, 아주 미세한 테이프겠죠. 이것을 압력을 가해서 싹 부드럽게, 레이저보다도 더 부드럽게, 표시 안 나게, 스크래치가 없게 자르는 장비, 이게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이다. 필름을 부착해서 살짝 레이저로 조사한 다음에 테이프를 압력을 통해서 쭉 잡아 빼면 되겠죠. 뭔가 하면은 조용하게 잘라내는, 표시가 안 나게 잘라내는 방법, 이게 스텔스 다이싱.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기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 그럼 굳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드릴로 나무를 뚫는, 구멍을 뚫는 자연스럽게 깎인 나무에 잔해물이 날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이저로 표면을 자르게 되면 먼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반도체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스텔스 다이싱을 사용하면 이런 먼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또한 스텔스 다이싱을 하면 잘리는 라인 폭이 좁아 한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넣을 수 있고, 치핑, 가장자리 깨짐이라든지 크랙 발생률이 적어서 불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정 장비를 동사가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루빙하고 스텔스 다이싱에 대한 것을 개념을 정확히 잡았죠. 자, 그러면 최근에 동사가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오 테크닉스의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730원과 7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은 1% 감소하나 영업이익은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하고 있다. 네, 영업이익이 160% 증가한다는 것에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에 성과금 및 자회사 관련 상각 등 50억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4분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미리 떨궜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분기에 떨궜네요. 동사의 분기 실적은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1분기를 지나서 2분기에 더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간 부진했던 주력 제품인 마커의 수주가 최근 소폭 증가 중이고, 내년 해외 고객사들의 후공정 투자는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후공정 투자는 당연히 증가하죠. 어닐링 장비의 올해 매출이죠. 올해 매출도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P4 라인량 매출이 올해 초부터 개시되고 1B 10나노에서 A보다 더 어드밴스된 게 좁은 게 1B죠. 1B 나노 비중 증가에 따라서 고객사의 어닐링 장비에 대한 필요한 대수도 향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올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한. 두 번째로는 HBM의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동사 HBM3에 사용이 된다. 아까 스텔스 다이싱 이야기를 해줬죠. 레이저 빔을 내부에 조사를 해서 어떤 공업용 접착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깨끗하게 먼지가 안 나게 잘라내면서 그래서 수율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이점을 이용하는 게 스텔스 다이싱 장비인데, 이 다이싱 장비가 HBM3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동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동장비의 레이저 소스가 동사 자체 제품으로 전환될 경우 내년 말부터 어닐링 장비의 가격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부터죠, 올해.
단 삼성전자의 내년 메모리 반도체 카펙스가 감소할 전망이고 장비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점은 내년 올해 어닐링 장비 실적에 대한 리스크의 요인이기도 했다. 동사의 향후 성장에 대한 큰 역할을 담당한 커팅 장비의 올해 매출액은 작년 대비 299% 증가한 29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루빙 장비는 봤죠? 살짝 그 웨이퍼에 이렇게 홈을 파주는 그루빙 장비는 23년 2분기부터 해외 오사트 업체들에 대한 매출이 개시되었고 동 고객들의 양산 인증이 완료되는 올해에는 약 200억 수준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고객사의 초기 인증이 완료될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는 올 1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동사 실적에 기여할 거로 보고 있다. 무슨 장비가?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동 장비는 3D 랜드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최근 출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HBM3 및 차세대 HBM이 매우 유효한 제품으로 향후 빠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제가 아까 SK 하이닉스라고 했는데 동사는 삼성전자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있는 장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사에 또 숨겨진 장비가 이제 UV 드릴러 장비인데 구멍을 뚫는 장비인데 인터포저 및 HBM의 TSV 홀을 뚫는 용도로 동사의 UV 드릴러 장비를 이용하는 방안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이제 HBM이 DRAM을 8단을 쌓는데 이제 12단, 16단으로 HBM 내 적층되는 DRAM 칩 수가 늘어나면서 HBM 높이는 제한되어 있는데 더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DRAM 칩의 두께는 지속적으로 얇아져야 한다. 동사 스텔스 다이싱 장비는 크랙 현상 없이 얇은 칩을 잘라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인 것을 앞에서 배우셨죠.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들의 감사한 온복에 따라서 PCB 생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동사 드릴러 장비 매출 역시 올 2분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2분기부터는 모든 게 개선이 미리 사야죠. 더욱이 내년에는 드릴러 부분, 올해는 드릴러 부분 실적의 신장비인 D본드 매출도 가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본드 드릴러 장비 이름이 D본드네요. 동사는 인터포저의 HBM의 TSV 홀을 뚫는 용도로 동사 UV 드릴러 장비를 이용하는 방안을 개발 중에 있다. 인터포저가 뭔지는 알죠? 인터포저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이어주는 하나의 다양한 배선을 쉽게 해서 전류가 잘 통할 수 있게 이렇게 기판같이 비슷한 거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비메모를 새겨서 이것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TSMC가 잘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인터포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TSV 홀을 뚫는 용도로 동사 UV 드릴러가 사용이 되고 것이다. 이걸 준비하는데 이게 올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러 장공의 성공 여부는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현재 외사들의 식각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등 동 부분에서 동사 UV 드릴러가 채용된다면 동사의 성장성이 매우 크게 부각될 것이다. 올해 실적 개선 전망과 동사의 성장성에 기반해서 매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목표가는 20만을 주는 거죠. 네. 신규 목표가는 올해죠. 올해 BPS의 역사적 중간 배수와 고점 배수들의 평균값인 3.6배를 적용해서 보면 20만원 정도의 목표 가격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탐방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삼성전자 1Z 이상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어닐링 장비 수요도 또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해주고 있네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1Z면은 상당히 10나노 중에서도 어드밴스된 거죠. 1Z 이하 공정에서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닐링 장비 도입은 필수다. 이오 테크닉스는 삼성전자와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동 개발을 했다. 향후 삼성전자 D램의 1Z 이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22년은 52%, 23년 62%, 24년 72%로 이 D램 1Z 아주 고퀄러티 고사양의 D램이 어닐링 장비가 동사 것이 사용된다는 거죠. 평택 P4 어닐링 장비 투자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동사의 기대감이 이제 막 찍히는 거죠. 그러면서 탐방을 많이 갔던 국내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이 동사에 대해서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게 최근에 동사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더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삼성전자에서 더욱 지속대로 사용되고 구멍을 뚫는 UV 드릴러 장비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에 들어가는 것을 다이싱 패키징 하는데 필요한 그루빙 장비 이런 장비들이 계속 사용이 된다면 동사는 여러모로 해서 가장 완벽한 한미반도체와 쌍벽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필요성과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HBM이 살려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작년에 TSMC에 납품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이오 테크닉스가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한 반도체 웨이프 후공정 전략 장비 레이저 그루빙 장비죠. 그루빙 장비가 솔루션의 글로벌 고객사 양산 공급 가능이 양사 가능성이 꺼지면서 글로빙 시장에도 일본의 디스코의 독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깨지면서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상 공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빙 시장에서도 일본 디스코의 독점 체제가 깨지고 동사의 장비, 이 웨이퍼 장비, 특히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TSMC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동사, DRAM 등 메모리 대비 3배가량 규모가 큰 메모리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최근 북미 일부 고객사와 대만 톱티어 파운드리 고객사의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일부 납품한 걸로 알고 있다. 마이크론과 그리고 대만 TSMC를 이야기하죠. 대만 고객사는 TSMC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양산을 전제로 한 대형 공급 계약 수주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대상으로 콜 테스트를 걸쳤고 충족할 만한 수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양사 라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국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이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디스코사 HBM에서 뭔가를 자르는 거, 이 다이싱을 하는 것은 디스코가 제일 잘하는데 여기에 비견할 만한 그룹이 꼽으라면 한국에는 이오 테크닉스다. 이렇게 하나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TSMC는 최근 AI 인공지능 관련 코어스 COWS 캐파 계획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관련 장비 제조사들에 대한 막대한 PO 구매 주문을 발주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래서 대만 TSMC에 뭔가 관련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동사의 미래 먹거리를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실적 추이 한번 봅시다. 2023년 매출액 3,177억 원이 됐죠. 네, 영업이익은 312억, 약 10% 정도 이익이 났네요. 올해는 3,900억이고 영업이익이 577억, 거의 70% 이상 상승하는 그러한 성장력을 보일 것이다. 이게 동사가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갈 수 있는 좋은 특징이다. 동사는 22만원을 목표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HBM이 잘 나가다가 한 3개월 쉬었는데 이제 HBM에서 매니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루빙, 스텔스 다이싱, 드릴러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바로 이오 테크닉스, 삼성전자에게도 납품을 하고 TSMC도 납품을 하고 일본 디스코사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추격을 하고 있다. 베스트 팔로워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동사는 22만원까지 충분히 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려가지고 늪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매시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 주요 관심 종목을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카페로 와서 보시고 유료 카페입니다. 한번 오셔서 먼저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는데 결정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오 테크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 한번 잘 더 추가로 날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22만원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